안녕하세요, 까불리키입니다. 현재 헤어 디자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작정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은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도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연봉 억 찍는 헤어 디자이너, 엄청난 허상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억 단위 연봉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얻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돼야 성공하겠죠.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손님도 많아지고 이제 내 가게를 차리면 될 것 같아. 무작정 차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SNS 마케팅 준비도 해야 되고, 내 가게를 했을 때 홍보가 잘 돼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로드 손님보다는 거의 홍보, 그러니까 SNS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냥 잘하는 헤어 디자이너일 뿐이지, 입소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요즘은 입소문으로 찾아가기보다는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증빙되었을 때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가게를 오픈 준비를 하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나가기 전에 기존 고객들 있잖아요. 개인 고객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샵 시스템 자체에서 손님을 못 빼나가게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저만의 새로운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그 샵을 통해서 오는 손님은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제가 따로 SNS로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입을 시켜서 제 개인 고객으로 관리를 했고, 개인 메뉴까지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메뉴 그대로 이 샵을 오픈하면서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오픈빨 이런 것도 따로 없었고요. 저는 로드 손님을 따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예약제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손님이 없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전 샵에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제 개인 고객 관리를 하겠다 하고 따로 예약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제 개인 고객 관리를 한 거니까 따로 나가도 데리고 가도 원장님께서도 기분이 나쁘실 필요가 없고, 서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그런 거, 미래를 위해서도 조금 고객 관리를 해라는 거죠. 요즘에 뭐 좋잖아요. SNS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다 보면은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 가게 차리고도 그 고객님께서 SNS 보고 따로 찾아오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피로도는 있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실력만 좋으면 소문만 잘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샵을 차려도 6개월 이내에 자리 잡습니다. 이분이 이분 데려오고 저분이 저분 이렇게 데려오고 계속 데려오잖아요. 모노발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6개월이면은 그냥 풀 예약 꽉 채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가다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간판이 보이면은 검색을 해서 후기를 찾아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SNS에 뭐 어떤 머리 잘하는 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노출됐을 때 들어가서 이 사람 스타일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괜찮으면은 킵을 해서 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좀 피로도가 높습니다. 왜? 머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개발도 해야겠지만은 SNS에 내 자신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는 블로그 하나로만 그냥 꾸준히 했다면, 블로그 거의 한 9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스타, 최근에 유튜브랑 틱톡도 시작했어요. 블로그 자체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도 있지만 포스트도 했었고, 현재는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검색 자체를 네이버로 먼저 하지 않는데요. 거의 유튜브나 인스타로 검색을 해서 노출되는 곳을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자세한 또 후기까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2가지 다 해야 되고 3가지, 4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곳에서 내가 노출이 돼야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헤어 디자이너가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니까요. 많이 힘들긴 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연봉 업 헤어 디자이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향후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계속 따라가 주셔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SNS 활동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트렌디한 머리를 내가 모르게 되잖아요. 나는 그냥 그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짧은 머리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는 그런 저의 시그니처 스타일, 뭐 포마드 펌이라든지 숏한 느낌의 가이, 아이비리그, 드러, 크롭 그런 걸 주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 와중에도 저도 새롭게 나오는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스킬에 접목을 시키려고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뭐 이런 긴 느낌 드랍 헤어가 나왔다면은 그거를 저는 좀 숏하게 만들어서 저만의 또 트렌디한 느낌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도 따고 승급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엔 뭐 스텝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디자이너 되는 그런 양성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해서 바로 오는 분도 있으니까 물론 현장 경험이 중요해서 바로 오게 되면은 시야는 좀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헤어 디자이너가 됐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거도 많이 지켜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서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현재 헤어 디자이너가 너무 돈 잘 버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시작하는 분들이 나도 디자이너 되면은 돈 잘 벌 것 같아 생각만 가지고 왔다가 실망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힘들어요. 근데 요즘 같은 좋은 환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거든요. 월 한 45만 원 받으면서 14시간 정도 꾸준히 일했고요. 한 달에 2번 휴무 있었습니다. 휴무도 화수목 중에 선배들 쉬고 남는 자리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은 열정페이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하면은 요즘 친구들이 과연 일을 할까요? 주 5일에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상 넘어가면 일을 안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그리고 월급도 거의 한 200 이상 기본 주지 않나요? 요즘에는. 제 생각은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꾸준히 조그만 자기 개발도 한다면은 저보다 다른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좋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꼭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디자이너 되고 나면은 뭔가 다 된 것 같아서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한테 다 시켜놓고 앉아가서 휴대폰 갖고 놀고 있다거나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도 디자이너가 계속 얼굴 비춰주고 와서 이것저것 만져주고 이러면은 뭔가 더 관리받는 것 같고 케어해주는 것 같잖아요. 저가 보통 프랜차이즈 돌다가 오신 손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디자이너분께서는 와서 첫 인사하고 머리 커트 해주고 파마하게 되면 앞머리 쪽 해주고 그냥 간다. 스태프분들이 다 해준다. 내가 이분한테 받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관리받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되고 나서 꼭 하게 좀 같이 해주려고 좀 노력해주고 물론 여러 명 깔고 일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샵 운영상 여러 명 깔고 해야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한 번이라도 또 터치를 해주면은 고객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되고 나서 손님이 없을 때 대부분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이걸로 뭐 SNS 마케팅 활용을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죠. 뭐 영상 편집을 하거나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연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냥 뭐 SNS 자기 뭐 카톡이나 하고 있고 그냥 영상 시청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텝보다 월급을 못 받고 가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연봉 억을 보고 나는 들어왔는데 한 달에 100 얼마밖에 못 받고 가고 왜? 한 만큼 벌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기본급 프로테이지를 같이 해서 주는 샵이 있고요. 올 프로테이지로 운영되는 샵이 있어요. 저는 올 프로테이지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돈을 더 모으고 싶고 내 손님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라면 올 프로테이지가 훨씬 낫거든요. 기본급이 있다면 프로테이지 수치는 되게 낮겠죠. 수치가 낮고 일을 진짜 너무 힘들게 해야 되는 구조예요. 제가 그렇게 기본급 보장에 프로테이지 되는 곳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못 받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죠. 지치기도 하고 올 프로테이지 되는 데서 하면은 일 능률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윈윈되고,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근데 기본급이 보장됐다면은 뭐 손님 없어도 놀다 가도 돈 주니까 일 안 하죠. 그 사람은 그러면 100만 원 받는 디자이너인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연봉 업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쟁의식. 저는 어딜 가든 항상 그곳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지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자세라고 봐요. 목표의식이 없다면은 여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하겠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2단계에서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면 무조건 나는 1등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니까 탑 디자이너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기존에 1등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겠죠. 이것도 정말 좋아요. 서로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경쟁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자이너 되고 나서 나 이 정도 벌었으니까 괜찮아. 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좀 힘들게 살았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욕심은 여기까지는 있죠. 근데 너무 높잖아요. 네, 일단은 처음부터 조금씩 기준을 높였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매출을 월 얼마를 찍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나는 오늘 이번 달은 300만 원을 찍겠어. 다음 달은 400만 원을 찍겠어.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를 가지고 매출을 찍었었어요. 예전에 내가 되게 저가에서도 일을 해봤었거든요. 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커트가 6,000원이었어요. 6,000원, 5,000원인가 6,000원. 진짜 저렴하잖아요. 거기서도 저는 매출을 거의 500 가까이 찍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죠? 500 찍는다? 6,000원 갖고 500 찍는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커트를 하루에 20 몇 명씩은 꾸준히 찍었고, 제가 최고 기록을, 제 기록을 아무도 못 깼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칠 수 있나 한번 기록을 재봤는데 32명까지 잘라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멘탈이 나가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스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셀프로 샴푸를 하면 1,000원을 빼주는 구조.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샴푸하는 동안 다른 손님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최고 기록이 32명, 33명까지 잘랐었는데 아무도 그 기록 못 깼어요. 디자이너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에 10명만 잘라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500 정도까지 찍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500이었을까요? 처음 들어갔을 때 300만 원대 찍었는데 그것도 만족했어. 왜? 내가 300을 벌었어. 내가 300을 찍었네? 근데 월급을 얼마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때 100 얼마씩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 식으로 크고 크다가 나중에는 뭐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 500만 원 받는 디자이너 뭐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픈하기 전에 샵에서는 올프레테이지 샵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간 돈을 좀 더 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 열악했어요. 진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돈을 못 받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기도 했고, 그 전에 있던 샵에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원장님께. 거기서부터 제가 쉽게 말해서 돈맛을 봤습니다. 돈맛을 보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대출 없이 여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헤어 디자이너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가 이만큼이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발전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500만을 벌었어. 내가 이번 600, 700, 800 벌다 보면은 사람 심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싫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날이 왔거든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1,000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홍보하고
더 이 일에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픈하고 쭉 이렇게 제가 무탈하게 달려왔던 거는 그 원동력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원래 목표가 있었던 거를 더 못 가고 있긴 해요. 뭐 저는 약간 계획을 해놨으면 그대로 좀 이루기 위해서 좀 달려가는 편이거든요. 완전 계획형이기 때문에. 근데 아기들이 생기면서 스탑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더 발전하기까지. 혼자서 이것저것 또 벌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혹시나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좀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기들 크는 거에 같이 도와주면서 뒷바라지 하는 거에 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억을 버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발 한 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앞서가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이것저것 더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내 개발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연봉 억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